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성능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이고요. 오전 4시 1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태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방송에서 얘기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24시간 만에 대략 한 24시간 정도 만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어제 그 52,000에 비해서 거의 대략 5만 한 5,000달러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왜 이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횡보 박스권 구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2,000을 뚫지 못하고 52,000 이제 저항선을 맞고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지지선 또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횡보를 해준다면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단타 혹은 이제 너무 장투 말고 단기 혹은 스윙 형태로 매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절 라인 꼭 잡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횡보 구간에 있는 박스권에서는 쉽게 섣불리 장투한다는 마음으로 덤벼드는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죠.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그 말씀드린 53,000 정도, 54,000 이 이상으로 강하게 거래량에 붙으면서 뚫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제 좋게 좀 바뀔 수 있는 느낌인데 이제 52,000 벽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분석을 볼 건데 오늘도 여전히란 말이 많이 쓰죠. 오늘도 이제 긍정적인 분석 그리고 좀 부정적인 분석들도 같이 보면서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렉스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구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 그 촘촘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 선 안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하단 지지선 초록색이 가장 최후 지지선이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 기준으로 뭐 한 29,000, 8,000까지도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28,000, 29,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3만 초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 자체가 지금 딱 그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 정도까지 떨어지기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뭐 급락하기는 뭐 시장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암울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사실 않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42,0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42,000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 이 12월 3일에 찍었었던 이 하단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열려는 이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위든 아래든 이런 구간에서는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분석은 뭐냐면 지금 하방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박스권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시 갈 수 있고 언제든 갈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52,000달러 그리고 6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불마켓으로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이제 추천 구간은 이 박스권이겠죠. 사실 46,000 위쪽으로 매수를 좀 추천하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간 서포트 라인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42,000 위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청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32,000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나뉘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밑에 구간까지 이 밑에 저항선까지는 지지 구간까지는 가긴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뚫린다라고 하면 물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반등하는 거라든지 이 박스권을 좀 오래 거의 대략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유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42,000에서 44,0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인데요. 지금 47,500 정도니까 42,000, 44,000 이 정도는 충분히 하방이 이제 더 몰린다면은 갈 수는 있죠. 그래서 과거 지표들을 보면 이렇게 쭉 아래 꼬리를 빼고 나서 강한 반등이 있은 다음에 하락이 있었다. 추가 하락이 있었고 추가 하락 이후에는 그 추가 하락 지점을 전 저점으로 잡고 나서 강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그 정도 구간이지 않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직 연두색 박스권으로까지 하락이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해놨네요.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 길게 쭉 빠지고, 근데 이제 빠질 때 보시면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빠가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반등, 그리고 다시 횡보하다가 하락, 연두 박스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마진 노선이 뭐 한 42,000 정도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 같은 경우 좀 잘 안 보이죠? 뭐냐면은 왜 이래? 어떤 의견이냐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요. 이 분석가도 여전히 이제 29,000에서 3만 초반 요 정도까지도 29,000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락을 좀 많이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29,000까지도 열려 있다.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42,000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밑으로 거기를 이제 뚫고 내려간 것 같진 않은 그런 분석은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만약에 가더라도 충분히 이제 반등을 하고 상승해 나가지 않겠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흐름들이 뭐 불과 뭐 1, 2주 그리고 뭐 한두 달 이렇게 만에 좀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동안에는 좀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되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해서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저는 주변에도 말을 많이 했었어요. 초반만 해도 상반기, 그러니까 5월 하락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저는 주변에서 야 빚내서 조금 투자하는 것도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대신에 좋은 코인들 위주로 투자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많이 말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빚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지만 올해는 진짜 그렇게 좋은 장이었고, 이제 내년 이제 들어간다면 그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그리고 2017년, 18년,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1년 내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정말 좋은 몇 달 동안에는 진짜 너무 좋은 시장이었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음 사이클이든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4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뭐 2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좀 좋은 사이클이 딱 온다는 게 확실시 된다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하는 거는 좀 비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P 차트랑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이게 지금 이거 데일리랑 이제 위클리를 비교를 한 거군요.
보시면은 이제 S&P가 계속 고점을 전고점을 찍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라고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이제 미국 장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죠. 최근 오미크론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분위기가 좋은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또 비트코인이 이제 못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추후에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이제 미국 시장과 좀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른다면 사실 그 위치에 이제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현물 ETF 승인이겠죠. 그래서 그 시점이 온다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장기 투자로 쭉 눌러 앉는 느낌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현물 ETF는 뭐 단기간에 뭐 당장 내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쯤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뭐 당장 이렇게 좀 빨리 올 것 같진 않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언젠가 올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일지 뭐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시장이 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분명히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 우리가 원하는 이제 불장, 올해 같은 정말 수많은 기회가 오는 그런 시장이 한두 번 정도는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돼요. 올해 뭐 17년에는 우리가 이제 코인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면 뭐 놓쳤다고 쳐. 그리고 올해는 좀 어리숙해서 혹은 이제 처음 접해서 이게 기회인 줄 지나고 보니 안 그런 시점이어서 놓쳤다고 쳐. 근데 다음에 오는 거는 꼭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다음에 올 그 웨이브를 꼭 잡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올 거고 더 크게 올 겁니다. 그래서 꼭 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좀 핫했던 코인들, 프로젝트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OS, 이게 이제 오픈시에서 나눠줬던 약간 밈 토큰 같은 느낌으로 좀 나눠줬어요. 사실 오픈시 거버넌스 토큰은 아니고 오픈시를 좀 이용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줬는데 그게 막 다른 거래소에도 막 상장이 되면서 가격이 좀 굉장히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약간 좀 보너스 느낌으로 받으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오픈시에서 분명히 거버넌스 토큰이 나올 거라고 저번에 발표가 났었거든요. 저번에.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추후 계획이 있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시 지금 뭐 계속해서 이용을 하신다면 한 계정으로만 계속 트랜잭션 남기시면서 추후 에어드랍 대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TNS라든지 SNS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스택스 관련해서도 이제 도메인 관련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에어드랍 챙기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트랜잭션 남기시고 작업하시고 이런 것들 꼭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TNS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TNS는 이제 ENS를 보고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많이들 참가하셨던 것 같은데, ENS에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 도메인 에어드랍 주네? 그러면은 테라 기반 도메인도 있고 솔라나 기반 도메인도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토큰이 없고 에어드랍 안 줬어. 그러면은 얘네들도 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그걸 했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 따라가는 게 추세니까 이더리움 플랫폼에는 이런 게 또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없나? 저기에는 이런 게 없나? 이것도 줄 것 같은데? 이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좀 흐름이 있어야겠죠. 단순히 ENS에서 에어드랍 줬네? 나는 못 받았는데 저거 받은 사람 부럽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나아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확실히 이 시장에서는 많이 먹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S 말고 이제 뭐 루나, 매틱, 분부, 팬텀, 아발란스, 니어. 와, 여기서 지금 1, 2, 3, 4, 5, 6, 6개가 바로 다 플랫폼 관련 코인이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SYS 시스템인가요? 이것도 좀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모니, 크립토닷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모니 이제 디앱인데 이제 덱스 이자 뭐 P2E 같이 겸하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스타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랭크가 되어 있네요. 뭐 스타 아틀라스, 갈라, 뭐 샌드박스 이런 친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타 아틀라스 가격이 어떻게 됐지? 한번 볼까요? 가격이 최근에 좀 비트 하락 때문에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P2E가 많이 나오죠.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솔라나 기반으로만 봐도 오로리라든지 뭐 스타 아틀라스라든지 아니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 이제 뭐 메타버스, 뭐 P2E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테라 쪽에도 뭐 더비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 어떻게 흘러갈지, 전개가 될지, 과연 엑시 같은 프로젝트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냥 낙관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내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조금 얼어붙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얼어붙는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뭐 P2E건 뭐 메타버스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얼어붙고 자금이 얼어붙고 유동성이 떨어지고 수급이 안 되면 이 시장에서는 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루나랑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이슈가 잠깐 있어가지고 언급드리고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29일인데 이제 지금 새벽이죠. 근데 이거는 뭐 미국 시간이겠죠. 그래서 27일에 갤럭시 디지털에서 락업이 해제 물량이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1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루나 가격을 처음에 끌어올렸던 게 갤럭시 디지털이에요. 언제냐면은 이때거든요. 갤럭시 디지털이 물론 이때 이제 알트장이 시작되면서 루나도 같이 오른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 투자하고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발표가 나서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누적 물량을 모아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락업이 되어 있었던 물량이 이제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460만 개 정도 루나인데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 한 방에 나온다 그렇게 멍청하게 풀진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뭐 매도 압력이라든지 좀 루나 자체 가격에는 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항상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숨겨진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 쫑긋이 아니죠. 귀 쫑긋 눈 이렇게 크게 뜨고 귀 쫑긋 해가지고 항상 만약에 내가 루나를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은 루나를 계속 찾고 검색하고 얘들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코인은 주식이랑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플로우 같은 프로젝트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이면 맞지만 락업 해제,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풀려버리는 공급엔 장사 없다. 그래서 단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라고 봤을 때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가 이제 사실 뭐 로닌이랑
뭐 카타나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 거래량을 봤을 때 XMPT, NFT 1일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액티브 주소 같은 경우도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감소하고 있는데 피크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에서 한 12월 초까지 피크라고 봤을 때 거의 70% 이상 감소를 한 이런 데이터 자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비트가 전고점을 가다가 꺾이면서 좀 침체가 왔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더 이상 추가 자금 여력이 어제 본 것처럼 어제 자료 봤었죠? 거기서도 본 것처럼 추가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엑시 같은 프로젝트들 이런 프로젝트들이 추가로 성장하기에 좀 힘이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디파이라든지 뭐 이런 엑시라든지 뭐 P2E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신규 유입이 계속 들어와줘야 추가 상승이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고점에서 꺾이고 추세가 꺾이고 좀 말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엑시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어받을 다음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왜냐면 엑시가 이렇게 성장했다가 만약에 망하는 수순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쇠퇴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죠.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엑시가 열일을 하거나 뭔가 추가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그래 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넥스트 엑시가 뭔지, 그 넥스트 엑시가 언제쯤 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엑시도 이제 좀 단물이 많이 빠지긴 했죠. 이게 비단 뭐 비트가 좀 하방 추세로 가서 라기보다는 엑시의 이제 구조상 어떻게 보면 좀 구조상 좀 추가 신규 유입이 없으면 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운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코인들 같은 경우들 보면은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회복을 했었던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었던 코인들일수록 좀 하락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 코인 장세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좀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시고 비트 같이 보시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단기 대응, 단기 투자 이렇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말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또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